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많았던 경상남도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2년 경남도 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7천억 원이 증가해서 예산 11조 시대를 열었다는 큰 의미와 함께 안팎으로 큰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 뒷받침이 제대로 마련됐느냐에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분석으로 내년 경남 예산 짚어보죠. 오늘은 내년 경남도 예산 심사를 맡았던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훈 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재환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 장기화, 또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 자리의 무게도 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심사를 좀 하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저희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우리 많은 도민들께서 지금 피해를 실제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담겨있는 2022년도 예산도 실제로 뭐 코로나 예산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뭐 일자리 그리고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금과 같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어느덧 11대 경남도의회 2018년도에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11대 도의회의 마지막 내년도 본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15명의 예결위원 모두가 자리 이속도 잘 하지 않고 하면서 예산 심의를 꼼꼼히 봤습니다. 자, 특히나 올해 예산이 역대 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요. 네, 총 11조 시대를 열었어요. 정확히는 11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뭐 이게 뭐 매년 뭐 최대치다. 그리고 이제 11조 시대를 열었다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한 매년 최대 규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하기보다는 안에 예산들이 어떻게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요번에 이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한 결과 11조 3천억 원 중에서 24억 원 정도의 예산만 삭감을 해서 도청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이 말씀해 주신 듯이 24억인데 예년에 비해선 굉장히 적은 규모의 예산 삭감인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의 대부분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대응책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요. 의원의 입장에서 건들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억 단위 이상의 예산들이 삭감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1000억 이상의 예산들이 삭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할 때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이상하게 질문을 이 예산은 꼭 필요한데 왜 삭감됐느냐, 왜 없어졌느냐를 집행부에 오히려 따져 묻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 예산은 필요 없는데 왜 만들었냐의 질문이 많았다면 분위기가 좀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그 이유가 실제로는 7천억 원이 증액됐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의 다른 분야에서 특히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이쪽에서 피해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이 24억 원밖에 삭감을 할 수 없었고 특히나 복지 보건과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와 매칭돼서입니다. 여기서 매칭이란 말은 국비랑 도비 그리고 시군비가 함께 들어가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도비만 삭감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만 다른 지역에서 받는 혜택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삭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예산 심의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4억 원 정도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책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삭감할 예산이 별로 없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자, 이재환 대변인께서는 올해 어느 분야 예산에 좀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지역 발전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통망 확충과 그다음에 이제 물류 인프라 구축이니까 뭐 물류 인프라 구축은 이제 진해 신안 건설과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인데요. 남해 여수 해저 터널과 진해 신안 구축 같은 경우는요 조금 경남도가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자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정치적이고 행정적 역량인데 이 부분은 참 잘했다. 좀 이렇게 보고요. 진해 신안 같은 경우는 그 2040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해서요. 25,000톤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스마트 대형 항만을 구축하는 건데요. 만약에 항만이 구축이 돼버리면은 이제 세계 3위에
네. 부산시랑에서 세계 3위의 이제 항만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좀 남았다고 하는데 그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연간 하역 능력이 이제 1914만 TU거든요. 근데 실제는 2천만이 넘어요. 즉 현재 기존의 양보다 더 많은 걸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할 거라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이제 남해 여수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요. 네. 국비가 6,321억 원이 들거든요. 2027년이 개통의 목적인데요. 또 하나 지금 그 동남권 메가시티가 김경수 도지사가 이제 구속되고 나서 약간 좀 흔들리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고 또 이제 서부 경남의 이제 발전이 좀 답답하다. 좀 이런 불만도 있는데 이 부전 마산 전동 열차 도입에 30억 원과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이제 조기 개통을 위해서 541억 원이 이제 투입된 것은 굉장히 좀 잘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년도 예산과 국비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뭐 내부에선 활짝 웃지 못할 사정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 대응책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겠네요. 네, 김세진 아나운서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앞서 우리 이재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도 많이 따왔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빵꾸가 났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여러 이 국이나 과에 해오던 사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만 특히나 제가 있던 문화복지위원회 이쪽에서 예산 삭감된 규모들이 좀 많았어요. 뭐 심한 경우에는 70% 정도까지도 매년 해왔던 행사들이 행사를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정도까지 그렇게 삭감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또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시민단체들도 보조금도 많이 삭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건비까지도 삭감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장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시군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저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사업은 좀 부득이한데 꼭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을 때 상당수는 일리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이었다면 제가 이 사업들은 살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의원이 삭감하는 거는 쉽게 할 수는 있어도 증액하는 거는 거의 사실상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지 못했던 점은 좀 안타깝고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추경이 빠르게 확보가 된다면 지방채를 좀 발행해서 올해 예산에 못 담았던 것들을 좀 담아내겠다 이런 답변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럴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도민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리라 봅니다. 자, 여기에 올해 또 경남도의 채무액이 1조가 넘었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도 있었는데 들으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채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채무는요, 핵심은 성격입니다. 즉 규모와 시기는요, 필요에 따라서 빚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성격으로 채무를 졌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경남도는 지난 2016년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경남도의 채무는요, 보면 8,542억 원이라고 하고요. 생각보다 많죠. 그럼 2016년에는 0원이었는데 김경수 도정이 들어선 다음에 굉장히 많아진 거죠. 많아졌고 또 조금 전에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를 지적해버리면은 경남도에서 입장에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8.1%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전국 재정 건전성이 3위에 육박한다. 이런 이제 변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존중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19년에 18년 대비 빚이 88%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0년에 19년 대비 빚이 120%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21년에 20년 대비 60%, 22년에 21년 대비 45% 증가했거든요. 증가폭이 너무나도 빠른 겁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국회 기재위에 있는 지인들하고 잠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채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채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채무가 너무 빨리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채무를 줄이기 위해 긴축을 해야 되는데 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축도 할 수 없다. 허리띠를 졸라맬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빚을 안고 가기에는 이자만 300억에서 500억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지금 채무를 빚을 내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럼 지방채의 발행은 과연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을 경남도의회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쉬운 부분 표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경남도가 사실 역대 최대치 또 국책 사업을 따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재한 대변인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채무제로를 하고 난 뒤에 상대적으로 빚이 많아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재한 대변인께서는 아주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야당의 뭐 이 지도자라고 할까요? 우리 경남의 지도자들 분들께서는 단순히 빚이 뭐 100% 늘었다, 뭐 이거 가지고만 비판을 해요. 한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보면. 제가 32살의 신상훈이 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비교할 때는 다른 32살의 다른 청년과 체력 테스트를 해서 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비교를 해야지 과거 제가 10살 때 청소년기에 저와 체력을 비교해서 그때보다 네가 체력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비교한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지금 2021년이고 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타 시도와 재정 건전성을 비교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채무제로가 우리 도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이 폐원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채무제로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야당에서 계속해서 채무를 좀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재난 상황입니다. 네. 옛날에도 그랬고 재난이 있을 때는 국간을 열어요. 지금 국간을 열 시기고 내년에 코로나19가 빨리 잡힌다면 그때 돼서 이제 다시 또 경남도에 지금보다 더 나은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 이번 예산안 가결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 있으셨습니까? 네, 앞서 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전반기 후반기 다 하면서 참 소중했던 예산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따지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국비로 47만 원씩 일자리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네. 일자리를 얻은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예산인데 그걸 김경수 도지사 들어오고 나서 전국 최초로 3만 원 더해서 50만 원이 지원돼 왔던 사업이 있어요. 올해 전면 삭감입니다. 이거는 1만 원씩이라도 나갔다면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게 답이 되겠지만 이건 아예 추경에서도 확보하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웠거든요. 어쨌든 집행부에게 계속해서 따져 물었고 2주간의 예산 심사가 진행됐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수차례 반복해서 추경 때 꼭 확보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임기가 6개월 남았거든요. 네. 6개월 동안 정말 추경이 확보하는지를 새겨봐야 되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12대 경남도의회에서도 들어온 의원님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 네. 과연 집행부가 약속을 지키는지도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신상훈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문화예술계 쪽 사업의 예산 삭감률이 꽤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문화예술은 지난해 이제 3,519억 원에서 3,229억 원으로 8.3% 정도 감소했거든요. 8.2% 정도 감소했는데 이미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할 수 없는 게 대충 원인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공연도 할 수 없고 뭐 아시다시피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네.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뭘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문화복지위원회 여기서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부대 의견을 달았는데요. 어차피 결정은 결정이 된 거고 그 경남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 이제 영화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관광 홍보나 이런 걸 SNS를 좀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부대 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우리가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보자는 건데요. 문화관광 부분에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여행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행업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그 피해가 막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보다 막중한데도 특히 우리 문화예술 쪽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도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그 고려가 좀 있었는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지금 이제 제가 받은 예산서나 이런 자료는 좀 부족했거든요. 네. 그런 쪽의 대응책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어차피 예산이 결정이 됐으니까 추경에서라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네. 실질적으로 경남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 추경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제가 집행부가 아닌 이상 뭐 100%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속기록과 영상 자료로 집행부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뭐 100%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게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왜냐하면 네. 내년에 추경에서 코로나19가 지금보다 더 장기화가 되고 더 지금보다 상황이 엄중해진다면 네. 또 그 예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되는 게 좀 선제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또 앞으로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대변인님, 2022년 예산의 규모, 또 앞으로 예산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산은 방향성입니다.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지금 신 의원님 말씀에 하면 2022년 예산은 코로나 방역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조금 제가 단점 한두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남도 이번 예산 자료를 보시면은요. 기조실의 예산이 3,794억 원으로 31.7%가 증액이 됐고요. 일자리 경제국은요. 879억, 즉 40.9%가 감소가 됐습니다. 네. 도민의 일자리를 좀 더 우선시했으면 반대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냐. 기조실 안에는 아무래도 뭐 정과실, 디지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일자리 부분에 좀 더 취약하지 않았냐. 집중을 했다면 확실하게 집중을 하고 제대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되고 잘했다라는 또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말씀해 주신 듯이 추경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추경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년과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추경을 한 5월쯤 하고요. 두 번째 네. 추경을 9월쯤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2020년도에 저희가 예산안을 최초로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나서 최초로 4번의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네. 코로나가 실제로 처음 오면서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빨리 급하게 예산들을 그때 많이 밀어놓고 전국 재난지원금이라는 또 특별한 또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이 3월보다 빨리 올지 3월 네. 뒤로 갈지는 가늠이 안 돼요.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추경은 국회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으로 보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대통령 선거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추경 논의가 언제 될지는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그렇군요. 상황이죠.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직후 그리고 네. 6월 1일 지방선거가 들어가기 전 좀 많은 시기가 남은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추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때 추경에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 2022년도 예산을 본예산 심의를 저희가 지난주까지 열심히 했다면 그 예산에서 아쉬웠던 부분 오늘 또 이재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중에서 제가 깜짝 놀라고 미처 챙겨보지 못한 예산들도 많았거든요. 네. 이런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시민단체 이야기들 그리고 도민들의 실제 이야기들을 좀 받아서 네. 우리 집행부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또 워낙 급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바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쯤이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추경을 왜 할까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 부족한 게 서부 경남 발전 부분도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에서는 분명히 서부 경남을 더 구축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네. 미처 못 챙긴 부분을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추경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적어도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남도를 만드는 게 네. 이제 도와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해진 예산이 쓰여서 우리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는 작은 불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신상훈 경남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